오늘도 하루 종일 일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정TV입니다. 40, 50대 노후 대비를 위하여 주식, 부동산, 재테크에 대하여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으로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려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요즘 한국 주식시장을 보면서 한숨 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미국 주식이나 다른 해외 자산으로 눈을 돌려야 하나 깊은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요즘인데요. 하지만 이런 가물어 갈라진 한국 증시 속에서도 오아시스처럼 독보적인 성과를 내며 연일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시장의 찬사를 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지금 같은 하락장과 정체기 속에서 메리츠 금융지주가 강력한 메리트를 가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주식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고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지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략 15분에서 20분 동안 메리츠 금융지주의 탄탄한 비즈니스 구조부터 압도적인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리스크까지 가감없이 아주 깊이 있게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우선 메리츠 금융지주가 어떤 회사인지 가볍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메리츠화재라는 아주 강력한 손해보험사와 메리츠증권이라는 기업금융의 강점을 지닌 증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금융지주사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메리츠금융지주,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이렇게 세 회사가 모두 따로 상장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메리츠의 대단한 혁신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무엇인가요? 바로 쪼개기 상장, 즉 물적 분할이나 자회사 중복 상장으로 인해서 모 회사의 주주 가치가 희석되는 이른바 지주사 할인 문제였습니다. 자회사를 상장시켜서 돈을 이중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기존 모회사 주주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아야만 했던 것이 우리 한국 증시의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메리츠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난 2023년 자회사인 화재와 증권을 완전히 100%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상장 폐지시키고 오직 메리츠 금융지주라는 단 하나의 통합 상장사만 남기는 원 메리츠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지주사 하나로 모든 이익과 자본을 통합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한국 자본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주주가 본인의 지분율, 희석을 감수하면서까지 소액 주주들과 이익을 완전히 공유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준 모범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메리츠는 고질적인 지주사 할인에서 완벽하게 벗어났고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가 가진 가장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는 메리츠가 왜 한국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업인지를 증명하는 명확한 근거들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예측 가능하고 압도적인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자본시장과의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원래 2023회계연도부터 2025회계연도까지 당기순이익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돌려주겠다고 공언했었는데요. 이 약속은 결코 구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는 51.2%, 2024년에는 53.2%를 기록했고 최근 2025회계연도 기준으로는 무려 61.7%라는 전례 없는 압도적인 주주 환원율을 실제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26회계연도부터 시작되는 향후 3년 동안에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의 최소 50%를 주주 환원에 사용하겠다는 중기 정책을 다시 한번 확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 금융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의 신뢰성입니다. 특히 대다수 한국 기업들이 생색내기용으로 배당금만 조금 올려주는 전통적인 주주 환원을 고집할 때 메리츠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엄청난 규모로 과감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자사주를 사서 불태워 없애는 소각은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전체 발행 주식 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의 전체 가치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내가 가진 주식 한 주의 가치인 주당 순이익, 즉 EPS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수직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메리츠는 매년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실행해 오고 있으며 이는 주당 가치를 연간 15%가량 강제로 끌어올리는 수급 개선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메리츠는 매우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단순히 주가가 비쌀 때나 쌀 때나 기계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가가 내재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을 때는 배당을 줄이는 대신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돈을 집중적으로 쏟아붓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올라서 제 가치를 인정받고 포워드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이 요구 수익률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자사주 매입 비중을 줄이고 현금 배당 비중을 늘리는 등 매우 과학적인 자본 배치 방식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한 뒤 바로 소각하기보다 일정한 기간 동안 보유했다가 소각하는 고도의 재무 전략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세후 수익률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며 시장은 메리츠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전히 극복한 밸류업의 황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금융업계 최고 수준의 압도적인 펀더멘털과 수익성입니다. 아무리 주주 환원 정책이 훌륭하다고 해도 본업에서 돈을 벌지 못한다면 사상 누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메리츠 금융지주는 단순히 주주 환원만 잘하는 껍데기 회사가 아닙니다. 환원할 수 있는 재원, 즉 기초 체력 자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탄탄합니다. 메리츠 금융그룹은 최근 2025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2조 3,501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3년 연속으로 당기순이익 2조 원 클럽에 안착한 대단한 성과이며 대내외 불확실한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도 기초 체력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고스란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산 총계는 전년 대비 17% 이상 증가한 135조 원을 돌파했고 자본 효율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 즉 ROE는 무려 22.7%를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인 국내 시중은행 지주사들의 ROE가 한 자릿수 후반이나 10% 초반에 머무르는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뛰어난 자본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실적의 배경에는 든든한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먼저 손해보험업계의 강자인 메리츠화재입니다. 메리츠화재는 최근 의료비 청구 증가나 손해율 상승, 그리고 업계 전반의 무해지 보험 과당 경쟁 속에서도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인 매출 성장에 급급하기보다는 미래 이익의 원천이 되는 계약 서비스 마진, 즉 CSM을 극대화하는 가치 중심의 보수적 영업을 고수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량한 실적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며 그룹 전체의 캐시카우 역할을 든든히 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축인 메리츠증권 역시 눈부십니다. 과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시장의 위축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컸지만 메리츠는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선순위 위주의 대출 구조와 철저한 담보 확보를 통해 부실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고 오히려 리스크가 불거진 시장에서 높은 스프레드를 챙기며 기업금융 부문에서 탄탄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트레이딩과 리테일 부문에서도 균형 잡힌 성과를 내며 양대 축이 확실하게 이익을 떠받치고 있어 주주 환원의 지속 가능성은 그 어떤 기업보다 견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최고의 경영진과 효율적인 자본 배치 능력입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경영진의 능력과 신뢰도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를 이끄는 김용범 부회장을 비롯한 전문 경영진은 자본 배치에 있어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천재적인 감각을 보여준다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요구 수익률이라는 자본 비용 개념을 기준으로 삼고 투자를 집행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메리츠 경영진은 회사의 유보금 1조 원을 어디에 쓸지 결정할 때 세 가지 선택지를 두고 치열하게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첫째, 신규 사업이나 인수합병에 투자했을 때 기대되는 세후 수익률. 둘째,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할 때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주당 가치 상승 수익률. 셋째, 현금 배당을 지급할 때의 효율성입니다. 만약 새로운 사업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세후.
수익률이 현재 저평가된 자사주를 사서 소각할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보다 낮다면 경영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사주 매입 소각에 돈을 씁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무리한 사업 확장이나 거칠의식 투자를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주주의 돈을 내 돈처럼 소중히 여기고 가장 효율적인 곳에 배치하는 이러한 경영 철학은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 기업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이 보여준 방식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실제로 메리츠 경영진은 장기 투자자 비중이 높은 버크셔 해서웨이와 같은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주주와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품 경영진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안도감을 주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하기만 한 주식은 없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의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와 단점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 주의할 점은 현재 높은 주가 수준과 기대감의 선반영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워낙 훌륭한 주주 환원과 실적을 증명해왔기 때문에 주가가 과거 초저평가 영역에 머물러 있을 때와 비교하면 이미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선행 PER 기준 9배에서 10배 안팎까지 올라와 시장에서 재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매수하자마자 단기간에 몇 배씩 폭발적인 급등을 기록하는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메리츠는 변동성이 큰 테마주나 급등주 관점이 아니라 매년 꾸준하게 50% 이상의 강력한 주주 환원을 누리며 장기적으로 동반 우상향하는 안정적인 핵심 자산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거시경제 환경과 글로벌 금리 변동 리스크입니다. 금융지주사는 본업의 특성상 금리 움직임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때 손해보험사의 자산 부채 평가, 손익이나 증권사가 보유한 채권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직접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메리츠는 자산과 부채의 만기를 맞추는 ALM 매칭률을 업계에서 가장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어 다른 금융사들에 비해 기초 체력이 매우 우수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나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 환경이 요동칠 때 단기적인 실적 등락이나 주가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여전히 남아있는 부동산 금융 관련 리스크입니다. 메리츠 증권은 과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문에서 공격적인 딜을 주도하며 급성장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비록 선순위 위주의 우량 대출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고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여 리스크를 아주 타이트하게 통제하고 있지만 국내외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거나 건설, 업계 전반의 자금 경색이 더 심화될 경우 대손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충당금 적립은 단기 실적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은 늘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독당국의 규제 리스크입니다. 한국의 금융산업은 정부의 인허가와 가이드라인 그리고 규제 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기업 가치를 높이도록 독려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긍정적인 정책도 존재하지만 보험업계의 회계 기준인 IFRS 17의 미세 조정이나 가이드라인 강화 혹은 대출 규제나 수수료 규제 등 예상치 못한 규제 변화가 발생하면 비즈니스 환경이 한순간에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금융 정책 기조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주식시장은 참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엄청난 이익을 내고도 주주를 외면하거나 지배구조 이슈로 소액 주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곤 합니다. 이러한 척박한 국내 자본시장 환경 속에서 메리츠 금융지주는 투명한 1인 지배구조,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는 50% 이상의 강력한 주주 환원, 그리고 이를 단단하게 뒷받침하는 압도적인 본업, 경쟁력까지 3박자를 모두 갖춘 보기 드문 최고의 명품 주식입니다. 물론 주가가 이미 우상향을 많이 해왔고 부동산이나 금리 변동 같은 대외적인 리스크 요인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따라서 한 번에 모든 자금을 거치식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적금 들듯이 조금씩 모아가는 장기 적립식 투자 전략이 가장 잘 어울리는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행하는 마음으로 이 든든한 금융 영토에 탑승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의 투자 포인트와 주의점에 대해 한층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메리츠는 한국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도 더 알차고 돈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기 투자로 모두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